나는 연말정산만 하면 돈을 토해내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얘 이런 족같은.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경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맞고요. 제 채널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텅 빈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드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불리는 일. 제 주특기는요.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불리는 일. 불행히도 뻥 아니고요.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만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어쩌다 보니 베스트셀러도 내고 여하튼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네요. 제 채널은 아주 쉽게 돈 모으는 법,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테크 무식자들도 엑셀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부자 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잠깐 컴퓨터 켜고 일단 엑셀 열고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올해 마지막 12월인데요.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죠. 특히 월급쟁이 분들이라면 이 연말정산 혜택을 잘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에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공제 내역이라던가 항목이 조금씩 달라지는 통에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들면 궁금증이 쌓이다 못해 짜증이 날 지경이라는 직장인분들도 참 많죠. 오늘은 21년도 연말정산을 중심으로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그리고 올 한 해 연말정산에 바뀐 부분들, 그리고 유의할 포인트들, 그리고 연말정산 혜택을 잘 누리기 위한 노하우들까지 앞으로 제가 몇 부가 될진 모르겠지만 총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일종의 연말정산 특집편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되기에 널리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어느덧 12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있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계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자, 만약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1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1억 매출을 올리는데 재료비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임대료도 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약 5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발생한 이익은 1억이 아니고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럴 때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좀 억울하겠죠? 당연히 비용을 뺀 5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매출은 연봉이 될 거고요. 비용공제 부분은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로는 대표적으로 공적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비 공제,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후 영상에서 항목별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일종의 비용공제처럼 소득에서 처음부터 아예 빼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천징수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월급명세서를 떼면 일명 갑근세라고 해서 소득세와 주민세 이런 것들을 떼고 월급을 주잖아요. 이처럼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먼저 세금을 떼고 나머지 돈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세금을 떼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비율로 세금을 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미리 냈다고 해볼게요. 근데 연말정산 때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약 2천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세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준비한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금액에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돌려받는 세금도 많아지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으로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소득공제에 비해서 세액공제는 비교적 아주 심플합니다.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과세표준에다가 소득세율을 곱하면 이게 바로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이 되는 거예요. 자,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액만큼을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있죠. 참고로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을 가입했다면 납입금액의 16.5%에 해당되는 66만 원을 최종 낼 세금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런 게 바로 세액공제인 거예요. 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여기까지만 완벽히 이해를 하셔도 연말정산 절반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헌데 나는 연말정산만 하면 돈을 토해내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얘 이런 족같은 이런 경우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주 개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라는 걸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실제 낼 세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결정세액이 이미 낸 돈보다 많다면 환급이란 걸 해주겠죠. 하지만 반대로 모자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징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징수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연말정산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말정산은 권리이지 공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리하면 연말정산이란 해마다 연도말이 되면 내가 내야 할 실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고요. 소득공제란 내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아야 하는 항목과 금액의 내역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최종 세금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제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연말정산 기본 프로세스에 대해서 요약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의 이런저런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 각각의 항목별 상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이 말 그대로 내가 세금을 내야 할 진짜 소득이 되는 건데요. 과세표준에다가 소득세율을 곱해주면 내가 기본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산출된 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항목을 공제하고 나면 이게 바로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 이른바 결정세액이 되는 겁니다.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비교를 해서 이 차익만큼 환급을 받기도 하고요. 징수를 통해서 추가 납부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연말정산의 전체 프로세스였고요. 딱 봐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죠. 각각의 항목들을 잘 이해하시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세금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고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도 잘 받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연말정산 첫 시간으로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항목별로 기본 개념, 절세를 위한 팁, 이런 부분들도 알아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혹은 나는 이런 내용이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